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저녁 식사를 하셨고요? 네. 아, 예. 날씨가 너무 비가 온 다음이라서 그런지 청명하고 네. 아름다운 초여름의 날씨입니다. 그렇죠. 예. 선생님, 어떻게 건강 관리는 잘하고 계십니까? 아, 너무 저는 더위에 약해서요. 예. 신경 좀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특별한 비방이라도 특별한 있으신가요? 건 없고요. 삼계탕이라든지. 그런 건 좋아하죠. 예. 근데 찬물에 예. 얼음 딱 만들어서 먹으니까. 둥둥둥. 예. 그거 이상 없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네. 오늘 팟캐스트는 저희가 한번 오늘 시진핑 네. 중국 국가 주석이 네.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국빈 방문 참 어려운 거죠. 예, 초청으로. 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생기고 있는데요. 네네. 뭐 북핵 문제라든지, 네네. 일본 우파, 네. 예, 그다음에 한중 FTA, 네. 예, 양국 정상 간에 좀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예. 시진핑 그러니까 중국 주석은 네. 14억 인구를 통치하는 분이죠. 우리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은 5천만 명, 남한만 이렇게 이제 통치합니다만, 그 시진핑이 통치하는 그 중국은 또 주변에 이민족들이 52개나 있어요. 그 민족들의 요구를 다 들어가지고 소수민족이죠. 그렇죠. 네. 통치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스케일 면에서는 중국이 훨씬 크지만 예. 우리 박 대통령이 가진 외교력에서는 1대1로 만났을 때도 어디 한쪽이 뭐 좀 더 가볍게 보인다든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특징은 네. 박근혜 대통령이 좀 화려하게 입었죠. 빨간 색깔로.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뭐 믿거나 말거나 소문입니다만은 네. 그런 밝은 색상을 시진핑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입었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하튼 한국과 중국은 굉장히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양국 사이에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북한 핵 문제인데요.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 국민들은 북한 핵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핵화 한반도 원칙을 가지고 있죠. 이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 사이의 합의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그 북한과 가까이 지내던 중국의 주석께서 오셔서 북한 핵은 안 된다 하는 우리의 외교 노선과 비핵화 전략과 조율을 맞추시고 북핵 불용에 대한 문서화를 통해서 말이죠. 협상을 이번에 성공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협상력이 이번에도 유감없이 발휘된 케이스가 바로 북한의 북핵은 불용한다. 한문으로 표현했을 때 용납하지 않는다 하는 확고함을 보였거든요. 그것도 서면화를 했어요. 문서화를 되게 안 하고 지나갔는데 서면화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아주 핵심적인 일, 평화를 지키는 일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도 역시 이제 성공을 거뒀는데요. 이번에 이 시진핑이 방문하는 것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시진핑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하는 개인적인 정치적 지지의 흔적도 보입니다. 그것은 수행원이 무려 80명이고요. 중국에서 온 부총리급 이 세 분, 그리고 이제 시진핑 국가 주석께서 오셨거든요. 와서 이제 이렇게 북핵 불용에 대한 협상문이 뭐 5가지로 이렇게 분류돼서 기명화됐습니다만 그 중에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북핵 불용을 끌어냈다는 게 우리 외교의 어떤 승리, 그리고 그 이후에도 물론 대처를 잘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외교의 하나의 결실이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평가를 또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 시진핑 주석과 함께 또 펑리위안
네. 영부인이시죠? 네, 영부인. 이 영부인을 또 우리 조윤선 정무수석이 네. 또 깍듯이 알뜰살뜰하게 깍듯이 또 이렇게 했어요. 하시고 그 조윤선 정무수석이 네. 표현력이 아주 좋으세요. 예. 직접 들어보면요. 많이 굉장히 들어보셨습니까? 많이는 아니어도 몇 번 같이 이렇게 모임에서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예. 저번에 그 여성 근대화 기념관, 여성 기념관 짓는 그 세미나에 오셔서 바로 제 옆자리에 앉으셨어요. 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예. 전 장관, 여성 장관님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일찍 전화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걸 쭉 설명하는데 설명을 아주 요리 있게 잘해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의 부인과 더불어서 이렇게 관광지를 돌면서 설명해 주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외교입니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죠? 벽앤머리 송사. 그러니까 말을 잘 안 듣는 남성에게 벽앤머리, 그러니까 잠을 주무시기 전에 여성이 뭔가를 제의해서 받아내는 걸 벽앤머리 송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에게도 잘해야 되겠지만 맞습니다. 국가주석에게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 부인에게도 예절을 잘 갖춰가지고 그렇게 또 모시는 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중국과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면서 주무실 곳을 공개를 했는데요. 어딘 줄 아세요? 신라 호텔입니까? 그렇죠. 신라 호텔에 한식 스타일로 만든, 한옥 스타일로 만든 룸에서 이제 저녁을 보내셨는데요. 한국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또 극찬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들의 이 칭찬이 중국의 14억 인구에게 바로바로 전달이 된다. 요즘 핸드폰이 중국도 발달해가지고요. 맞습니다. 구입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이익을 이번에 본 건데, 예. 문화적, 교육적 교류도 앞으로 이제 계속 확대해 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국가주석 부부 부처 일행이 지금 신라 호텔에 이렇게 체류를 하게 된 건데, 이제 사실 예전부터 20-30년간 계속 어떤 불문율적인 전통으로 신라 호텔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이제 옛날에 고 이병철 회장께서요. 신라 호텔 지을 때 돈 얼마든지 들어도 좋으니까 한국의 품을, 한국의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기둥, 색깔의 기와, 색상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비교 분석해서 최고로 지어라 해가지고 이제 한국적 맛과 먹과 최고의 품질, 최고의 재료, 최고의 엔지니어, 최고의 전통적인 문양을 가미했기 때문에 감히 다른 호텔이 따라올 수 없는데요. 한 분 예외가 있었어요. 클린턴 대통령. 색스폰 잘 불죠. 그렇습니까? 네, 색스폰 아주 좋아하시고 또 노래하는 거 듣는 것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분이 하얏트 호텔에 또 머문 적이 있어요. 원래 이제 술도 좀 하시고 그러잖아요. 클린턴 대통령. 근데 클린턴 대통령은 한국의 자유화와 민주화에 많은 기여를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죠. 미국 대통령 출신이긴 하지만 딱딱하지 않고 한국인들과 굉장히 부드럽게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시기도 하죠. 신라 호텔 얘기를 하니까 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또 이건희 회장의 큰따님 이부진 사장이 지금 부임한 지가 한 2-3년 됐거든요. 사실 그전에는 호텔학 사장이라든지 전문 경영인 출신으로 해서 삼성의 어떤 호텔 쪽은 이제 좀 경영을 했는데 에버랜드라든지요. 근데 이부진 사장이 이렇게 들어간 다음부터 기존의 서울 시내 다운타운에 있는 주요 호텔 중에서 다른 호텔들, 심지어는 이전에 신라 호텔 CEO가 갖지 못했던 어떤 그런 플러스 알파적인 경쟁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성 특유의 섬세하고 꼼꼼한 경영 능력, 그리고 또 하나는 엄마의 마음이라고 그럴까요? 다정다감한. 엄마 경영이시군요. 지금 예전에는 사실 특급 호텔 하면은 좀 파리도 와서 미끄러지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몰인정한 면도 있었는데, 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는 게 다 아시겠지만, 한 택시 드라이버가, 모범 택시 드라이버가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정문을 네. 한번 이렇게 추도를 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10억 가까운 그 재물 네. 손해 그 피해액이 발생됐는데 우리 저기 대표께서 딱 저기 실무진 현황 파악 시킨 다음에 생활이 어렵다, 네. 곤란하고 또 고령이고 네. 또 어른들 모범 택시 들어도 사실 네. 오랜 동안 그 무사고 운전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력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탕감해 주도록 해라. 이 정말 멋진 경영을 했네요. 이번에 그 어떤 사실 그 선대 회장님하고 이건 회장님이 조금 그 좀 부족했던 부분을 네.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도 네. 그 삼성전자 서비스 쪽하고 네. 그다음에 디딤돌이라고 백혈병 네. 그것도 아주 그 대화를 네. 좀 많이 진행하면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그렇죠. 경영 능력, 경영 성과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감정적인, 네. 감성적인 경영이 도입되고 있고 그 선도권에서 역시 신라호텔의 이부진 사장이 아주 그 전도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주요 이렇게 인터넷 서비스 서비스 하는 사업자들 그 사이트 보니까 그 댓글들이 달리지 않습니까? 네, 실시간 그렇죠. 민심. 네, 실시간 민심. 180도 바뀌었더라고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역시 네. 네. 그분들이 성장해 오면서 이제 후계자 훈련을 받은 거죠. 그럼요. 최고 경영자의 훈련. 사소한 이익은 취하지 않고 대중을 위해서, 공중을 위해서 또 쓸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 발견하면 예.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우려고 하는 취지. 예. 특히 그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미를 그 호텔 산업에 투자하고 그것이 어떻게 자본 회임 기간을 지나서 순이익으로 돌아오는가. 자본 회임 기간이란 게 투자를 했을 때 순이익을 산출하는 그 시점을 자본 회임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호텔 산업에서는 특히 자본 회임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회임 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한 그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을 따지긴 하는데요. 여하튼 이번에 시진핑 국가주석께서 오셔서 한국을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보인 거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곧 우리를 따라오려고 하는 분야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FTA가 앞으로 한중 간에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저는 이 분야에서는 조금 소홀한 준비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게 뭔 거니 이제 한중 FTA라고 하는 건 중국이 어마어마한 식량 시장과 또 어마어마한 채소를 가지고 있는, 농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중 FTA를 하게 되면 물론 이제 공산물에서는 우리가 이익을 보는 분야도 있겠지만 농수산물에서는 어부나 농부들의 직업 여건이 어려워질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조금 유보적인 강론이 그 정상회담의 문건이나 부속 서류에도 좀 나왔으면 할 텐데 그냥 한중 FTA의 이 조기 서명 이런 방향으로 지금 방향성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원론적으로만 접근을 하고 있고 강론적으로는 조금 협의가 부족했지 않느냐. 물론 중국의 농민, 어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도 존중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만. 맞습니다. 지금 결국엔 농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관건인데 그렇죠. 한중 FTA로 인해서 사실 수출하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이런 데는 많이 어드밴티지를 엄청나게 보지 않습니까? 네. 상대적으로 이제 농민들은 이제 저가의 그런 중국 농산물의 유입 때문에 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한 좀 꼼꼼하고 디테일한 안전장치, 보안장치를 만들어서 한중 FTA를 추구해도 늦지 않을 텐데. 저는 세 가지를 제안하고 싶어요. 어떤 면에서? 하나는 우리 상품을, 우리 농산물 자체를 브랜딩화해야 됩니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쌀을 생산해가지고 수출할 때 첫사랑 쌀 해가지고
그 이름도 좀 멋있게 붙이고 그리고 브랜드화 해가지고 가격이나 맛이나 이런 걸 이제 적절하게 통일벼면 통일벼, 네. 비통일벼면 비통일벼 해가지고 그 브랜드 자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쌀을 수출하고 하는 국가는 몇 개 국가가 안 되고 대부분 수입 국가이기 때문에요. 쌀이 부족한 그 동아시아라든지 아니면 남부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 체계화해서 수출하는 전략을 새롭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야채를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키 같은 소위 말해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과일을 개발해 가지고 이제 국제 과일 시장에 가서 판매하는 그러한 전략. 세 번째는 인구 구조를 보고요. 인구의 증가 속도가 빠른 나라에 가서 농수산물을 마케팅하는 그러한 그 시장의 상황과 적합한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겠는데요. 특히 인도라든지 아프리카 쪽에서 인구의 출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그쪽 지역을 개척함으로 해서 중국의 과일이나 야채나 수산물이 들어오는 과정에서의 그 손실이나 시장 뺏김 현상을 시장 장악 현상으로 회복하는 그러한 그 장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보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본 우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지금 뭐 고노다마를 통해 가지고 일본이 스스로 과거에 어떤 좀 잘못된 전범 국가로서의 어떤 그런 사죄를 하겠다, 자중하겠다 해서 지금 평화헌법도 제정을 하고 그걸 통해서 지금 동북아 크게는 이제 아시아권역 전체에서 평화에 일조하겠다 해서 그런 좀 겸손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번에 아베가 또 이거를 또 새로이 우리도 정상적인 국가로서 전쟁을 수행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 디딤돌을 놓는 작업을 지금 완료했죠? 네. 예. 그 일본의 아베의 발언은요, 굉장히 유감이고요. 그 역사적인 책임이 있거나 역사적인 오류가 있을 때는 독일처럼 그 오류가 있는 지역에 동상을 세운다든지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이 민족이 했기 때문에 후손들은 그렇게 인권을 훼손하는 그러한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또 그것을 기념해야만이 두 번 다시 역사적 오류를 범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텐데요. 일본은 있는 역사를 왜곡하고 속여서 그리고 잘못 기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에 대한 진실과 먼 언행을 하는 것을 볼 때 일본의 그 전략 자체가 바르지가 않다. 후손들이 오히려 그러한 올바르지 못한 역사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 부정한 혹은 인권을 훼손하는 일과 거리를 둬야 됨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거리를 두지 못하고 주의하지 않고 역사를 만들어갈 개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해서 일본의 식자들이 제발 좀 아베 같은 역사인식이 부족한 언행을 하지 않도록 그렇죠. 또 평화헌법을 고쳐서 일본 헌법 구조입니다마는 군사 국가로 가려고 하는 것은 피하는 벌써 원자탄을 2개나 맞아가지고 정말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일본도 원자력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일본의 역사인식 또 군사화 이런 것들은 억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이제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7월 14일 날 개봉 박두입니다. 곧 있군요. 예, 일단 지금 여러 후보 한 8분, 9분 정도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고요. 잠시 살펴보면 김태호 전 지사. 김태호 전 지사 재밌는 분이죠. 이분은 경남지사를 몇 번 하고 또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재밌어요. 이분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그냥 친근감. 1, 2분 내에 친근감이 올 정도로 악수만 하고 나도 그러는데요. 이 사람이 원래 이제 농업을 좋아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자기 지역구에 가면요, 눈이